지난 주말에요. 서울에서 아주 위험천만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서울 성동구의 한 차량 서비스 센터에서 굉장한 이 엄청난 차량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서비스 센터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아주 거센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방대원들이 차량 가까이 바짝 붙어서 호스로 연신 불을 쏘아대지만 이 불길이 점점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부족 같아요, 지금 봐도. 네, 이렇게 3시간 가까이나 물을 뿌려대고 나서야 겨우 화재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보통 화재, 예를 들어 어디 큰 공장 이런 데 화재가 한 3시간 만에 불길 잡혔다, 진화됐다 하는 거지. 저게 지금 3시간 걸렸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바로 이 차량이 전기차였기 때문입니다. 어머. 지난주 토요일 오후 5시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차량 서비스 센터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을 시도하지만 이 소방 인력 65명에 어머. 펌프차를 비롯한 소방 장비 27대가 출동하고도 불을 끄는데 3시간 가까이 어머, 걸립니다. 세상에. 당일 오후 7시 50분경에야 불이 완전히 꺼졌는데 이 화재로 차량 절반이 불에 탔지만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인명피해 없었어요. 근데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을까요,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제 이 차량 주인이 이제 차량을 서비스 센터에 그냥 주차를 해뒀는데 갑자기 차량에서 불이 나서 119에 신고를 했다고 일단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고 발생하기,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기 1시간 전쯤에 이 차량 주인이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이제 경고등이 뜬 겁니다.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어허. 경고등이 뜨면서 갑자기 차량 시동 자체가 꺼졌고요. 어머. 그래서 결국에는 뭐 움직일 수 없으니까 레커를 이용해서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해서 이제 서비스 받기 위해서 아하. 차량을 그냥 세워둔 겁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발화가 돼서 이제 불이 난 건데 소방당국에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는 불꽃이 최초에는 차량 아랫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그 배터리 내부에 온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서 생기는 열폭주 현상에 따라서 불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이라던가 아니면 화재 뭐 피해 규모라던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보다 정확히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놀라워요. 오싹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최진봉 교수님, 예.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를 보면 진화하는데, 즉 불을 끄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면 불이 다 꺼져요. 아하. 그런데 이게 배터리로 운영이 되잖아요. 리튬 배터리로 운영이 되는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 한 번 불이 나면 완전, 그러니까 소진할 때까지, 완전히 불이 탈 때까지는 계속 타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걸 끄는데도 상당히 큰 어려움이 어머, 있고요. 세상에. 그래서 지난달에 보니까 지난달 12월 5일 날 경부 영주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요. 그렇죠. 아하. 그때는 벽하고 부딪혔어요. 네. 근데 5초 만에 지금 사진에 지금 저 나오는- 모습에 예. 지금 네네. 근데 운전하시는 분이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사망하는 사건까지 그러니까요. 있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것도 1시간 50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 사고도 3시간이 걸려서 겨우 불을 껐습니다. 어머, 세상에. 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하고 달리 배터리가 그 차량 하부에 달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열폭주와 같이 화재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물을 뿌리는 것 같고서 화재 진압이 안 되고 좀 이렇게 수조 같은 형식을 만들어서 담궈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화에 필요한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피해를 키울 수 있고 화재 진압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죠. 또 전기차의 충전 시설이나 주차 공간을 아무래도 심층화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제한을 해 가면서 좀 대책을 확보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처럼 지금 들려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은 최근에 보면 지하 주차장에 아예 전기차 출입을 막는 것도 있어요. 예, 아무래도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한 공포가 좀 퍼지다 보니까 최근에 뭐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어느 건물의 경기도 성남시의 그 건물 지하 주차장에 네. 그 지하 주차장 전역에 전기차 출입을 제한한다고 그런 현수막을 건 모습이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허. 저런 건물들이 좀 여기저기 생긴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전기차 등록 대수가 네. 2018년에 5만 5천여 대에서 작년에 34만 7천여 대로 5년 사이에 7배가 늘어났거든요. 엄청 뛰었네요. 그런데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18년에 3건에서 작년에 36건으로 5년 새 12배가 증가한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전기차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네. 전기차 화재 사건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아하.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소방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어쨌든 기술이 이 현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에 걸맞은 이 화재 진압 방법도 전기차 화재 사고 진압 방법도 반드시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겁나서 이 전기차 사겠어요? 반드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